안녕하십니까. 2학년 나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조우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4주차 총어치 기공학 실습에 대한 선행학습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선행학습 진행 주제는 교합제와 교합 기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께서 선행학습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기초사항 제작을 했는데요. 기초사항 제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아프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교합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멍을 낸 만큼 더욱더 열심히 선행학습 영상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오랜만일 수도 있는 그러한 영상 제작인데요. 하지만 또 1학기 내내 열심히 해왔던 만큼 영상이 그렇게 어색하거나 힘든 그런 느낌은 없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기초사항 제작은 선행학습을 보고 참여를 하였는데도 이론을 바탕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실습은 말 그대로 제가 그것을 손으로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이제 바꾸는 그러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론은 머리에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이제 손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숙달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교합제 제작만큼은 그래도 한 번 더 기초사항 때 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퀄리티 있는 그런 완성도 있는 그러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럼 4주차 교합제와 교합 기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영상 제작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합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교합상과 교합 체득인데요. 무치약 환자는 치아가 전부 상실되었기 때문에 치아를 기준으로 한 교합 체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모형을 토대로 기초상과 교합제를 제작하여 환자 구강에서 상하악의 악간 관계를 기록해주는 교합 체득 과정이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무치약 환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무치약 환자의 구강 내부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남아있는 잔존되어 있는 이런 잇몸이라든지 그런 것들밖에 없고 잔존하는 치아가 아예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저희가 만든 이런 교합제 부분을 뺀 지금 이러한 잇몸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잇몸밖에 없다면 치아 간의 교합 관계를 알 수가 없고, 저희 마음대로 이제 인공치를 배열을 해서 환자 구강 내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악관절 내에도 무리가 올 수 있고, 구강 내의 적합도도 맞지 않아서 이제 환자의 이제 시적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합제를 이용해서 교합 관계를 이제 체득을 하는 것이 이 교합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합제를 제작을 해서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접을 하면 이 환자의 구강 내에서 교합 관계를 체득하는 것. 네. 이 이유를 알고 지금부터 교합제 제작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지 교합 관계를 잘 체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진 기초상 앞접인데요. 상악 작업 모형의 기초상 제작이 완료된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실습을 통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초상이 있어야지 이 위에 교합제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초상 앞접이 가장 먼저 이 교합제 제작보다 먼저 해야 될 그러한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상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기초상 같은 경우는 두께가 굉장히 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한마디로 말해서 적절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맞추는 것도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두께가 그렇게 적절하면서도 일정한 두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좌측 치아와 우측 치아의 그 높이 관계에 있어서 부적절하지 않은 뭐라 해야 되지?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똑같은 평균적인 높이를 가져야지만 교합제를 올릴 때도 제가 똑같은 두께를 올렸을 때 똑같은 높이를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미숙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초상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고루고루 편다고 이제 연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완성을 하고 나서 만져보면 이 부분이 조금 두껍다, 이 부분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얇다 하는 부분이 제 손에도 이렇게 만져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미숙하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교합제 제작에 연결되어서 교합제를 올릴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꺼우니까 그걸 생각해서 조금 더 낮게 올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얇으니까 더 높게 올리고 해야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처럼 숙달이 되지 않은 사람이 기초상을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조그마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상 제작이 중요한 이유가, 물론 최종 의치상의 그 형태를 나타내는 그 기초상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지만, 그 이후로도 기초상 이외의 그 교합제에 올릴 때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합제 제작입니다. 이 교합제 제작 같은 경우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가지고 행해지는데요. 어, 앞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높이와 폭을 맞추어서 올려주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악과 하악의 각각 부위마다 높이가 다른데요. 그것은 뒷부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이렇게 말구평 모양으로 아치를 그리게 치조 정선에 올려주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합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순서입니다. 교합제는 상실된 치아와 치조골 및 치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인공치가 배열되는 부분입니다. 교합제는 주로 파라핀 왁스로 제작을 하는데요. 교합제의 폭은 상하악에서 서로 같고, 전치부 5mm, 소구치부 7mm, 대구치부 10mm로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갈수록 점점 넓어집니다. 이 교합제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파라핀 왁스를 사용하는데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이제 저희는 사용을 할 건데요. 베이스 플레이트를 왁스를 통해서 저희는 위에 앞에 사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전치부 5mm, 초구치부 7mm, 대구치부 10mm로 핸드메이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런 말구평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교합제 제작할 때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먼저 접어주는 그러한 순서가 있는데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접어줄 때에는 충분히 이제 불에 달궈서 연화를 시킨 후에 접어주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제대로 연화를 시키지 않고 올려주게 된다면, 그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접었을 때 그 사이사이마다 공간이 이격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나중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올려야 되는 높이보다 많이 올렸을 때 그것을 낮춰 주어야 하는데, 낮춰줄 때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이렇게 녹이다 보면
그 부분에 공간이 있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높이가 제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에 구멍이 있으면 나중에 인공칠을 배열할 때에도 제대로 잡아주는 부분이 역할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합제 제작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연화를 시켜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접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접어주는 것보다는 어, 앞쪽으로 한번 접었다면 그리고 뒤로 한번 접고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접으며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내가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올릴 때 높이를 맞게 올려야 되는데 그 높이에 맞게 올리려면은 제가 높이를 하나를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1mm로 지정을 했다. 그런데 그 1mm, 아니 1cm로 지정을 했다면 그 1cm에 맞게 이것을 접어야 되는데 같은 부분으로만 접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표시해 놓은 그 선보다 조금 더 두껍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접어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그 높이와 가장 알맞게 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교합제 제작을 할 때 저렇게 말굽형 아치를 그리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줍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접을 때 기본적인 팁 하나가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1cm를 이제 정해서 이렇게 접어주는 것이 또 팁인데요. 그 이유는 1cm로 접었을 때 어, 그 폭이 전치부 5mm 그리고 소치부 7mm 대구치부 10mm이지 않습니까? 대구치부 10mm라는 것은 곧 1cm라는 것인데 어, 처음부터 0.5mm로 해서 접는다면 나중에 대구치부의 폭을 1cm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대구치부에 5mm의 이제 두께를 더 추가해서 올려주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추가해서 올려주는 것보다 1cm로 먼저 접게 되면 1cm에서 앞에 소치부와 전치부를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그 폭과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저희가 그냥 녹여서 제거를 해주게 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고 나중에 폭이 부족해서 올리게 되면 저희가 또 숙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렸을 때 깔끔하게 올리기가 굉장히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의 문제로도 그렇고 교합제를 제작하기 위해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접을 때는 가장 두꺼운 구치부의 1cm 두께에 맞추어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접어주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마찬가지로 폭은 전치부 5mm, 소구치부 7mm, 대구치부 10mm가 되게 저렇게 말굽형 아치, U자형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말굽형 아치는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가 약간은 이렇게 바깥으로 약간 외형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작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치아의 그 치조 정선에 맞게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말굽형 형태를 잡아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교합제 제작 완료인데요. 앞에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이제 높이입니다. 높이는 저렇게 폭은 5, 7, 10으로 맞춰준 후에 전치부 같은 경우는 상악하악이 이제 따로 나뉘는데요. 상악 같은 경우는 전치부가 순측 변연에서부터 22mm의 높이가 되게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측 변연, 기초상에서 순측 변연에서부터 교합제의 높이까지가 22mm이고요. 구치부 같은 경우는 상악 결절 부위에서부터 7에서 8mm 정도 높이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악은 순측 변연에서부터 18mm, 한마디로 말해서 상악과 하악의 교합제를 제작했을 때 상하악을 물리면 그 높이가 40mm가 되게끔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구치부는 리트로몰라 패드에서 3분의 2 부위와
2분의 1 부위까지만 이렇게 구치부를 높이를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합제 제작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교합제 제작 완료를 하게 되는데 위 앞에서 보셨던 그 사진과 다르게 이렇게 교합제를 말구평 아치로 올린 후에 그 높이도 맞추기 전에 일단은 그 고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정을 해주실 때에는 총으치 조각도를 이용해서 불에 달군 후에 왁스를 첨가해서 추가를 해서 순측 변형 부위 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측의 이 치조연 부분까지 이렇게 왁스를 추가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교합제 제작을 완료를 하면 이렇게 상하 교합상에 어, 물려서 이렇게 맞추어 보는데요. 앞에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상하악을 물렸을 때 그 상하 교합제 간에 틈이 없게 저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제작 방법입니다. 저렇게 상하 교합제에 맞물려서 이렇게 이격되는 공간이 없이 하려면 상하 교합제의 높이도 저희가 설정한 높이에 맞게끔 설정을 해 주셔야겠고요. 또한 그 교합제의 면이 굉장히 평평해야지만 뜨는 공간 없이 저렇게 딱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교합제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저것을 얼마나 이격되는 공간 없이 물릴 수 있느냐도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하 교합상을 저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는 저것을 치료실로 보내서 이제 치료실에서 교합을 체득하게 됩니다. 상학에 대한 하학의 수직적, 수평적 또는 임의적, 위치적 관계를 악간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하학의 관계를 생체에서 기록하는 행위를 악간 관계 기록 또는 교합 체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합을 체득해서 교합 관계와 상한선, 상순선, 하순선 등의 이 교합 관계를 기록을 하는 것이 치료실에서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 교합제를 제작을 해서 교합제를 어떠한 목적으로 제작을 하고 교합제 제작 방법과 교합제 제작 순서까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교합제를 제작하는 것 또한 결국에는 이제 총우치 제작에 있어서 총우치 제작하기 전에 이제 인공치 배열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인공치 배열의 기를 트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공치 배열하는 기를 트는 만큼 교합제 제작이 곧 인공치 배열을 잘하는 그러한 선차적인 그러한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이 교합제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인공치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물론 교합제를 완벽하게 제작한다고 해서 인공치를 완벽하게 배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공치를 배열할 수 있는 좀 더 인공치를 맞게 배열을 할 수 있는 조금의 도움이 된다면 이 또한 가장 완벽하게 해야 될 순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1학기 때 교합제 제작을 제대로 못한 만큼 이번에는 교합제 제작을 잘 해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저번 주에 기초상을 제작해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에 쫓겨서 더욱더 완벽하게 하지 못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조금 더 저에게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저에게 조금 더 시간을 부여를 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해서 완벽하게 교합제를 체득을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아닌 이 영상, 선행학습 영상을 보고 제가 공부를 해서 수업 전에도 먼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종우 교수님께서 먼저 수업을 하기 전에 저희에게 예습을 하고 오는데 그 책으로 그냥 저희가 심심하게 예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습을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수업 시간에 굳이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고서도
수업 내용과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수업에 대한 실습 내용을 완벽하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선행학습이라는 이러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신 만큼 그 컨텐츠를 활용해서 제가 조금 더 연습을 해볼 수 있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합제 제작에 대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